안녕하십니까, 김혜영TV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지금까지 제가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, 그냥 직함이, 거쳐간 직함이 한 3, 40개 이상은 거쳐왔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함만도 10개는 넘는 것 같은데요. 영상을 보신 분들이 놀라실 것 같기도 하고요.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안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조금 밝히기는 창피하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거쳐온 직함만 40개가 넘더라고요. 이거는 제 직업이 아니라 직함입니다. 겸임교수, 외래교수, 특임교수를 했었고요.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학원 선생님도 했고 학원 원장님도 했고요. 그리고 실제 또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니까 강사도 했고 강연자이기도 했죠. 그래서 이렇게 직함들이 계속 다르고, 크고 작은 회사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실제 회사의 대표로서 대표이사이기도 했고, 또 사장인 적도 있고 이사인 적도 있고 상무인 적도 있고, 근데 또 이렇게 대리, 부장 이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또 협회에서 제가 각가지 다른 여러 협회들,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협회, 시니어벤처협회, 뭐 이런 협회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외협력위원장, 그리고 부회장, 그리고 사회공헌 사업 지원단장, 이런 홍보이사, 총무, 실제 협회에서 또 총무 역할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정부기관 중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위원 위촉을 많이 받았는데, 그 중에서 소재부품 산업 육성위원, 그 다음에 뭐 기술개발 평가위원, 법무부 쪽에서는 교정위원, 이런 위원 직함들도 꽤 있었고요. 또 프리랜서로서 정말 일들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칼럼니스트, 또 어떤 행사의 사회자, 커다란 포럼의 좌장, 또 통역자, 통번역, 미국에서는 제가 항공일을 담당한 통번역자로도 일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실제 또 작가이기도 하고, 사차사랑 컬럼니스트, 또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고 잠시 한 4개월 정도 했었는데 쇼호스트 옆에서 전문 게스트로 생방송을 또 출연한 적이 있어요.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모델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프랑스 대사관에서 제가 런웨이 워킹까지 한 경험도 있고요. 또 이제 교육적으로 얘기하자면 카이스트 입학사정관으로서 합격자 2배수까지 찍는 입학사정관 활동도 했고, 지금은 또 진로교육과 진로전문가, 교육전략가로서도 또 일을 하고 있죠. 그뿐만이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제가 신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. 신문 배달부도 했었고요. 미국에 가서 이제 모든 직함과 저의 그 과거 이력을 다 던진 채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지 라고 해서 웨이트리스에 지망을 했다가 떨어지고 아웃백 스테이크의 호스티스로 또 채용이 돼서 일을 한 적이 있고요. 굉장히 독특하죠. 또 주부였었던 기간, 일 안 하고 우리 육아에만 오직 체접했던 주부 역할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다시 이 나이가 돼서 여러분 유튜브에 도전합니다. 유튜버까지 한 40개는 넘긴 것 같죠? 또 사방에서 어떤 직함들을 저에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 관련해서는 토탈 150회 이상,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제일 많이 최다 강연 횟수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거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에요.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던 것이, 그럼 미래에는 어떤 직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냐, 또 인공지능이 우리 직업들을 뺏어가지는 않을까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데요. 실질적으로 뭐 이미 고인이 되신 이민아 교수님, 그 메디슨 창업자셨죠.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뭐 빅데이터 관련한 저술 활동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한 바에 의하면, 직업이 없어지더라도 또 새로 창출되는 직업들이 또 있고, 또 그 직업들이 굉장히 분화돼서 여러 직업으로 파생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의 일자리 수 변화는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.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인공지능은 사람의 일자리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합의를 봤습니다.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하시고 자기 관심사 분야를 계속 나아가시면 되는데요. 갓 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. 지금 전공을 뭐로 했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빅데이터과 한번 손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손드는 학생 잘 못 봤습니다. 물론 빅데이터과도 누군가는 있겠지만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는 없었어요. 그 뜻은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별로 안 해주셨다는 거죠.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. 사실은 이제 빅데이터 어널리시스트, 즉 빅데이터 분석가는 과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후나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고요. 그리고 또 프로그래머랑은 달라서 어려운 직업이 아닙니다. 심지어 그걸 전공하지 않았어도 자기가 뭐 사설학원에서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라이센스를 딸 수 있고요. 만약에 자기가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런 직종으로 간다면 모르긴 해도 연봉 더블,
아니면 그 앞에 일자 하나는 더 붙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제일 그 유망한 직종으로 꼽고 있습니다. 아, 이거 유튜브 영상에서 이렇게 그냥 다 쫙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? 아, 예, 처음으로 고백합니다. 저희 남편이 87학번 카이스트 입학생이고요. 저는 88학번, 그리고 올해 저희 아들이 20학번 입학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모든 그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카이스트 학부생 출신인데요. 이것이 제가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역사상 또는 카이스트 역사상 최초의 1호 패밀리가 아닐까. 올 패밀리 멤버가 전부 다 카이스트 학부생 출신의 1호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혹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. 제가 아주 빠르게 정정하겠습니다. 한 가지 제가 알기로 저의 후배 중에 아빠랑 엄마가 카이스트예요. 그런데 누구 아이를 먼저 낳은 거죠. 그래서 한 명은 카이스트를 보냈습니다. 근데 다른 한 명이 카이스트를 가지 않아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카이스트인 거는 저희 가족밖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. 제 영상이 여러분 가족의 또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